밤 9시까지. What? 열받아서 그래. 일단은 최성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 그냥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성에는 국민의힘, 그 이전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맞죠. 좀 더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맞죠. 비례대표였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윤석열의 사태가 났던 게 2019년 8월, 9월 지나면서였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재밌게 봐야 되는 거지. 최성애는 나중에 말을 바꿔요. 내가 비례대표를 가면 뭐 어쩌게 저쩌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조국 장관과의 관계가 드러났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최성애가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틀어졌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최성애가 조국 장관 사건 이전에는 국민의 짐, 그 당시에 새누리당 그결, 자유한국당 그결에 공천을 받을 게 약속이 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이 사람의 말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최성애의 말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최성애의 말 때문에 표창장 위조가 스모킹건이 돼버렸고 거기가 유죄가 돼야 되는 결국 발화점인 거예요. 최성애가 나는 그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새벽에 교육제 양심을 걸고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함으로써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가족이 표창장을 위조한 가족이라는 그 다른 거 다 지워지고 그거 사모펀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도 지워지고 그거 하나가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최성애는 이게 당사자란 말이죠. 더군다나 최성애는요. 조국 장관 부인을 왜 교수로 채용을 했겠습니까? 최성애는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회적 명망에 기대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중권도 끌어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가불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방에 학력을 위조한 지방대학교 총장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유명 대학교 교수이자 이분도 유명한 대학교 교수인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갚질 못합니다. 우대해 주는 거지. 마음이 어떻든 간에 조국 장관 딸이 동양대에 가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은 어찌됐건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솔직히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들이 동양대 아니면 가서 강의할 곳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사람들이 내려오면 용돈도 지어주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그런 자가 동양대가 입시 부정 이런 게 하나 한 건이 터져가지고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동양대가 그것을 풀어달라고 최성애가 정경심 교수 등을 통해 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청탁을 넣으려고 하는 게 양복 맞춰주겠다는 사건이에요. 그 양복을 맞춰주는데 조국 장관은 거절했고 진중권은 받았다는 게 팩트야. 여기까지야 일단은. 그 최성애가 하는 어떤 말도 사실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가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녹취가 돼 있는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선택적 증거 취사한 거죠. 탱태탕 같이 먹은 사람은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최성애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무슨 결정적인 증거나 발견된 듯이 떠들고. 그러니까 맞아. 저희도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법률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Witness is liar, but evidence is evidence라고 증인은 거짓말쟁이다. 하지만 증거는 증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증거, 물적 증거의 증거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고 자기가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지만 증인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늘 오염되고 있거든요. 사고는 늘 오염되고 있어서 증인의 증언 자체를 신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오로지 총장이라는 사람이 표창 하나를 줬다 안 줬다라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증거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성현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다 떠나서 왜 믿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냐면 한 대학에서 1년에 나가는 표창장이 몇 장이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표창장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그때 당시 총장님이 나 쟤 누군지 모르는데 그럼 저도 구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태상명동 소일필식으로 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놀라우리만치 조용한.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최성의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나온 게 있나 보려고 봤는데 없어요. 이거 지금 핵폭탄급이 터졌는데 없다고요. 초선이 나와서 동양대 가서 좀 들어 누워봐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온 지가 몇 달째인데 그 누구도 하나도 동양대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요. 시간대의 일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도 그 시절을 같이 방송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날이에요. 조국 지명자가 사무실 첫 출근한 날이 8월 9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된 날이 이틀 후 조국 논문 표절 의혹 이미 무혐의, 그러니까 논문 표절 의혹이 터졌어. 이거 이미 무혐의였다. 그냥 클리어됐지. 8월 14일 산호맹 이게 터졌어. 그리고 그 같은 날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장관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이 벌어져요. 이때도 해명이 여기까지도 되게 미온적이었어요. 문제 없다 이거. 8월 16일 날 인사청문회 요청안 공개로 사모펀드 동생 위장위원 사기 소송 의혹이 제기돼요. 8월 16일 날. 8월 19일 날 조국 가족 의혹 부인합니다. 진실과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기억하세요 그 말? 진실과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청문회에서 풀겠다 이렇게 표현했었다고. 곽상도가 그날 조국 딸 의존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8월 19일이에요. 김도읍이 오촌 조카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거 다 사실은 검찰 발이에요. 국회의원 곽상도나 김도읍 등한테 검찰이 주는 자료로 흠집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날 8월 19일 날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내정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8월 20일 날 사실 이게 좀 조국 장관이 8월 20일 날 이 논란을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뭘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해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시점의 미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의혹들이 덮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8월 20일 날 조국 딸 고교 때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이 일어나고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요. 조국 동생 웅동학원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채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8월 20일 날 조국 딸 포르쉐 탄다라는 유포자를 고소합니다. 그게 강용석이었죠. 8월 21일 날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먹튀 논란, 서울대 고려대 조국 규탄 촛불 집회가 일어난 날이에요. 8월 21일 날. 다 기억하시죠? 8월 22일 날 조국 장관 조심스럽게 처신 못했다 가족 논란 직접 사과합니다. 조국 딸 입시 목적의 출생일 변경 의혹까지 일어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부녀 검찰을 고발합니다.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8월 23일 날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유 환원을 발표합니다. 서울대 고대생 1000명이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 집회가 일어납니다. 8월 26일 날 조국 공수처장 개혁 완수,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 이런 또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날 조국 고발 중앙지검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날 8월 26일 날
국회 법사위가 여야 3당 간사가 모여가지고 조국 인사청문회를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해요. 8월 27일 날 검찰이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등 20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이에요. 8월 27일 날에. 8월 28일 날에 조국 검찰 수사 개시 당황스럽다. 성실히 응하겠다. 라면서 부산대도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가 일어난 날입니다. 8월 29일 날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동생 전처 공항에서 출국 저지를 합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검찰 조국 수사 내용을 흘린다. 그러면서 박훈 변호사가 검찰을 고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국 수사 내용을 피사실 유포 같은 거를 계속 하기 시작해요. 피사실도 아니지. 흠집 내기 위해서 가짜 정보, 진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8월 30일이에요. 조국 딸 입시 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고려대 2차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날이 8월 30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일 날 인사청문회가 잡혔었는데 못했다고. 연기가 돼요. 이런 논란들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쭉 있다가 9월 3일 날 조미 씨가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한 날이기도 하고요. 9월 4일 날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날 개최하는 걸 합의를 해요. 그런데 그날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및 키스트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요. 9월 4일 날 검찰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요. 9월 5일 날 검찰이 정경심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하고 여기 이제 그 김경록 PB 같은 얘기가 나오죠. 9월 6일 날 조국 인사청문회가 벌어지죠. 9월 7일 날 김경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9월 9일 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월 10일 날 검찰이 조국 전 재수 및 투자자 웰스NCT 최모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요. 조국 장관이 서울대 휴직원 제출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해야 되는 이야기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성해는 간접 증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전쟁사 같네요. 그렇죠. 그대로 쭉 벌어지는데 그거 한번 봐봐요. 어떤 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한번 이걸 알려드릴게요. 박건웅 작가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9월 6일 날 청문회 및 기소를 했죠. 놀랍게도 9월 7일 날 SBS가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해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지점 중에 하나지. 검찰이 9월 10일 날 압수수색한 날은 밑에 9월 10일이에요. 강사휴게실에서 PC가 2대 발견된 날인데 9월 7일 날 SBS가 직인 보도를 해요. 직인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해. 와, 3일이나 먼저. 근데 누가 뿌려준 거냐.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김경록 PB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 화면 다시 돌려요. 2019년 9월 10일 인터뷰를 위해 KBS로 이동하는 중 차 안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독립문이 보이는 도로였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서 딸 표창장에 붙인 거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우리 사이의 조국은 이미 나쁜 놈이라고. KBS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나오지도 않은 증거를 미리 알 수 있었나요? 엄경철, 성재호, 김귀수, 정세배, 한우리. 정신 제대로 박힌 KBS 기자가 있다면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 징계를 피하게 해달라고 탄원서 부탁할 때는 불이 나게 전화고 문자고 하더니 2년간의 연락 한 번 없는 기자님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나쁜 놈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시 그거 한번 화면 보여줘봐요. 이게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9월 10일 날 강사휴게실 PC 2대를 발견했는데 시간 시점으로요.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면 저녁 시간대예요. 김경록은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김경록 PB의 주장하고 유시민
그 알릴레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KBS 애들이 인터뷰를 이상하게 틀어버렸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9월 10일 날 KBS로 향하던 중이었단 말이야. 시점으로 보면은 최소한 9월 10일 날 강사유계실에서 PC2대 발견된 이 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시점에 KBS 기자놈들은 알고 있었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KBS 기자놈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SBS. 9월 7일 날 SBS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컴퓨터가 발견도 되기 전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요. 검찰이 내 추정으로는 그래요. 이미 그런 사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었던 거야. 가짜 뉴스를.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정경심이라고 하는 교수가 상장을 조작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었다. 동양대 표창을 집어넣었다는 걸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고 9월 10일 날은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나는 궁금한 게 이런 거야. 압수수색을 하러 왔으면요. 정경심 교수 집무실이나 그러니까 또는 동양대에 관련한 무슨 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사 휴게실에 PC가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게 옛날에 정경심 교수가 쓰던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 컴퓨터를 보던 놈이 조국 폴더다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좀 더 봅시다. 그 상황, 그날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미 9월 9일 날 동양대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학교를 수색합니다, 검찰이.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압색을 하는데 저녁에 9월 10일 날 저녁에 강사유계실 PC가 2대 발견돼요. 조교 사무실로 옮긴 후에 PC를 전원을 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조교를 나가라고 해요. 검찰이. 그리고 1호 PC를 구동 후 살펴보다가 소리를 칩니다. 조국 폴더 발견. 그 다음에 보호 조치라든지 참관자 없이 USB를 1분 13초 동안 삽입을 해요. 그리고 이때서야 조교를 불러가지고 뻥 나갔으니까 압색 영장은 없지만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갈게요. 그럼 그 조교가 뭘 한다고? 가져가지 마세요 합니까? 그렇죠. 가져가세요.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휴게실에 있는 PC를 정경심 교수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그냥 공용 PC인데 그걸 왜 가져간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걸 가져가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 네. 입장에서 제일 이상한 거는 조국 폴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수사관이 나한테 엄청 친절하거나 판사가 나한테 엄청 친절하고 그때부터 긴장 빡 해야 된다고. 검사나 수사관들은요, 본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보고라인에 보고를 하지. 내가 컴퓨터를 뒤져보다 조국 폴더 발견했으면, 하지. 이걸 보자마자 조국 폴더다! 이래서 주변 사람 들으란 듯이 그렇게 하진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정확히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검찰 미친놈이 남들 다 들으라고 밖에까지 들으라고 그쵸. 조국 폴더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거라니까요. 이미 검찰과 가까운 기자 새끼들은 검찰에 의해서 이미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국 폴더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그 USB를 꽂았다고 하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USB에 있는 조국 폴더를 공용 PC에 옮겨 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0년 1심 재판 중에 화면 더 보여주십시오. 포렌식 보고서 및 증거 전달 계속 고의 지연. 이거 중요하죠. 정비는 굉장히 중요하지. 방어권 차원에서는 저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도 이거를 제출을 해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포렌식 보고서 및 증거 전달 계속 고의 지연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1심 끝날 때까지 못 보게 된 그래. 겁니다. 아 계속 앉았죠. 예.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성윤 이야기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제 항소심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1심이 끝난 뒤에서야 미러링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를 자체 포렌식을 똑같은 기계 프로그램으로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PC 뻥난 적 없고 USB 삽입했었고 그리고 IP 주소 조작된 게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산대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입학 취소에만에 이런 이야기하는 기레기 개새끼들아.
이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토해야 되는 상황이니. 정말 대법원에 가서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 무죄 나오면은 이놈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일단 기레기들부터. 이게 조국 장관이 이렇게 PC에 집에 있는 PC도 다 조치를 다 해놨었잖아요. 이미징 작업을 다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면은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PC를 손대지 않고 다른 PC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봤을 때 공용 PC가 가장 지금 적당하잖아요. 그냥 가져가기도 좋고 공용이니까 누가 못 가져가게 할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딱 집었다. 지금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있죠. 검찰 증거 조작 어떻게 했냐. 이 부분 이것도 이제 그 사파로 한번 볼게요. 검찰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강사 휴게실 PC는 방배동에 있었고 정 교수는 그걸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그 IP 22개가 방배동에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포렌식 해보니까 제3의 IP 주소가 14개 발견되는데 동양대로 추정되는 IP예요. 그 검찰이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 PC는 그 표창장을 조작하던 시절에 방배동에 있었고 거기에는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로 마비노기 게임을 아들이 했을 걸로 추정한다면서 마비노기까지 들고 나와서 중요한 정경심 교수 유죄의 증거로 때렸는데 그 PC가 그 시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시점에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 첫 번째고 심야 시간에 인터넷 접속 기록이 많다 이 부분인데 이건 잘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이것은 인터넷 접속 기록이 아닌 웹문서 최종 수정 시간이었다 그래요. 검찰이 증거를 왜곡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최순실 태블릿 PC가 그 건이잖아. 태블릿 PC 킬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계속해서 검찰이 조작했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2013년 6월 16일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에 있었고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정 교수의 알리바이 확인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정 교수가 그 당시 자택에 있었다. 왜? 검찰이 이야기했잖아. 정 교수가 방배동에서 조작했다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정 교수는 방배동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어. 그럼 누가 했을까요? 마비노기가 있네. 지금까지 그 PC에서 표창장 위조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오게 만든 건 검찰의 조작인 거죠. 거기에 USB가 들락날락했어. 뭐가 들어갔는지를 몰라.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 PC가 동양대에 그 휴게실에 있었다면 그 안에 상장 관련 파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사실. 상장 관련 파일이 들어있다면 거기서 누군가 상장을 만들었으니까 상장 관련 파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사 휴게실에 누가 휴게실에서 상장을 만들고 있을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무리하게 논리를 만든 게 이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방배동에 있었고 안에서 상장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상장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 PC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면 그 안에서는 상장 관련 파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존재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 저 파일의 출처는 그 USB 하드디스크구나. 아 이제 나도 궁금증이 풀려요. 어떻게 그 표창장 파일이라는 게 발견됐을까? 물론 여기는 디테일한 거 또 나오면 또 있어요. 그 파일을 갖고 컴맹 수준의 정경심 교수가 이걸 갖다 붙이고 처음에는 HWP라고 했다가 워드라고 했다가 그 개 난리를 치고 그게 싹 지워지고 근데 왜 거기 표창장 파일이 있었을까가 이걸로 다 해결이 돼. 그렇죠. 모든 게 되는 상황이야. 모든 게 납득이 근데 되는.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무조건 이제는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작 판사가 들어와도 이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 됐고 다만 여기서 초반에 말했던 최성희가 등장하는 부분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표창장을 줬다고 하는 주체 내가 준 거잖아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희가 준 건데 그 사람이 안 줬다고 함으로써 국민적으로 관심 사항이 됐고 이 부분은 최성희의 알리바이도 사실은 깨진 거죠. 최성희는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의 증거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조국 장관 내가 그만큼
비난을 받게 되면 얻는 이익이 가장 큰 집단이 지금의 국민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당한테 공천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이야. 그럼 다 깨진 거잖아 지금. 과학적 근거도 깨지고 이걸 촉발시킨 사람 최성해의 발언도 사실은 그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건에서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받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두 가지 남아있는 것 중에 증거인멸 교사 같은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차명으로 쓰는 거 그런 의미는 잘못했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난 보여지진 않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그 주식 투자 연습하면서 미용실 뭐 아줌마 계좌로 주식 투자했다 이런 게 다 유죄가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입시 비리 부분에서 인턴 증명서 위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 빨간 아재 그 이벤트 그 운동이 그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너도 나도 다 했다. 너도 나도 다 했다 이런 부분이면 표창장 하나만 남는데 표창장 하나가 과학적으로 최성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국 사태를 털고 가고 뭐 추미애 장관을 털고 가고 갈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지금 이성윤 사건으로 조수진이 공수처 앞에 들어 누울 게 아니라 지금 초선 니들이 검찰청 앞에 들어 누워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IP들을 확인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검찰은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직권남용을 한 거고 기소 자체부터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도 안 해버린 것, 증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재판부에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 안 했지만 피고인한테도 증거를 열람케 하지 않은 것, 이거야말로 진짜 중대한 혐의지. 성범죄자들 출국을 안 시킨 게 중대한 혐의가 아니거든요. 조수진은 가서 공수처에 가서 들어 눕고 있는데 초선 니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드디스크에 미러링을 한 거는 이거는 그 증거를 인멸 은닉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완전하게 보관을 함으로써 나에게 안전하게 하려고 한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기레기들이 뭐라고 깠냐면 지금 국가기관을 못 믿어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건 사법부를 절단내는 발언이다 하면서 유시민을 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증거를 조작 혹은 조작에 당한 척한 역사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검찰이 증거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있는 법이에요. 못하게 하려고 완전 무결하게 미러링 하라고 하는 거고, 그 조사할 때마다 한 번씩 피고인들한테 다 와서 참관할 기회 주라고 하는 거고,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이야말로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초선 리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처럼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조작이면요. 국정원 저리 가라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잖아요. 국정원이야 정보기관이어서 정권에 부역하느라고 그랬다 치지만 자신들이 조국 장관네를 악마화시켜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김경록 PB의 증언과 SBS가 3일 전에 그걸 보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했던 말이 정답인 거잖아. 이런 검찰놈들은 특수부 애들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한다고. 자기들이 던졌던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USB를 꽂아갖고 뭐가 나는지도 모르고 PC가 뻥난 적도 없는데 뻥 나가서 그걸 가져가서 나중에 지들끼리 포렌식했더니 컴퓨터에서 조국 폴더에서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와. 아유, 근데 표창장을 위조를 하려면 지들이 그렇게 시연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 공용 PC라는 건 강사 휴게실에 있는 공용 PC가 사양이 높겠습니까? 겨우 워드나 켜질 법한 그런 PC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상장을 만들고, 그리고 판결문에서 보여줬던 그 휴레패커드
프린터기. 그거 네. 보시면요. 이걸로 표창장을 인쇄했다고?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게 아주 구형의 프린터입니다. 정말 최신형 프린터가 돼야지 두꺼운 것도 인쇄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니까 치고 그러니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했어요. IP 이야기를 할 때 무선 IP도 공유기를 통해서 접속했을 수 있지만 뭐 누가 공유기랑 컴퓨터 본체랑 유선으로 연결을 하며 그때 당시에 공유기가 있지도 않았다 막 해가지고 막 재판부에서 그걸 배기억을 해버렸었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아마 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피고인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없어서 유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다. 알리바이를 주는 느낌이라고.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확인 안 한 이유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 와, 이렇게 됐구나. 진짜 소름 끼치게 나쁜 놈들이구나. 얘네들 그냥 공무원 생활이 아니라 파면하고 구속시켰다고 생각해. 이성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그 그러면. 검찰의 역사 중에 곽상도가 했던 강기훈 유서 대피 그렇죠. 사건이 네. 그런 대표적인 조작이잖아요. 한명숙 총리 뇌물 조작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이나 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발본색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수사 담당자 이놈들 내가 봤을 때는 파면 구속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거기에 소관 넘어간 판사 출신 여상규가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 아휴. 거기에 똘똘한 판사 한 놈만 구워 삶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어떻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있으면 뭐하냐. 의미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일반 기성 언론들 방송 조회수가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라고 화를 낼 수 있는데 실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퍼 나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짤로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퍼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기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요. 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이런 걸 당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해. 그럼요. 지금 내 모가지가 무슨 걸려있기 소리예요? 때문에. 근데 그리고 지금 이 대선이 1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정권 바뀌잖아요. 다음은 당신들 차례야. 초선 당신들 차례고 금방 온다고요. 초선이든 다선이든 지금 빨리 당장 내일부터 발벗고 동양대를 네. 가든지 검찰청을 가든지 가서 들어 누워주세요. 네. 제발. 많이 퍼날라 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은 더 많이 퍼지고요.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다음 재판이 26일 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어떤 재소자의 변호인이 코로나19가 확진되는 바람에 정경심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게 동선이 겹쳤대요. 그래가지고 재판 날짜가 5월 10일로 연기됐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재판해서 다음 상황을 보고 싶은데 이게 한 보름 연기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청원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올린 청원은 아니고 조국 정경심 관련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염세주의자들.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 뭐냐면 이거 하면 뭐하냐. 공수처에 수사하면 뭐하냐. 우리끼리 오고 있으면 뭐하냐. 제발 맥 빠진 소리 하지 마요.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 내 말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검찰을 못 믿으면 공수처에 수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청원이 20만 명, 30만 될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청원을 통해서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여론이 환기되죠. 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공수처가 조국 정경심 이 건을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를 누군가는 꼭 와서 초를 친단 말이야. 우리끼리 이거 하면 뭐하냐. 공수처에 수사하면 뭐하냐. 그러면 이 방송을 왜 합니까? 진짜. 아니 저는 그분들도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정말로 와서 그분들 말대로 이러면 뭐해 저러면 뭐해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여기 와서 그 질문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사실. 밥을 그렇게 왜 생각하면. 먹어? 조금 있으면 배고플 건데.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어저께 방송에도 쌍욕을 한 30분 하고 오늘 또 많이 열을 냈는데 그래도 욕하고 나니까 속 좀 후련하잖아요. 그럼 또 가던 길 가면 아니 돼요. 그리고 선거 징계 세상이 다 끝난 겁니까?
다시 그렇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선거는 맨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시민답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저 세력들이 또 다시 막 바로 하는 거 막아내야 되죠.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미치겠다고. 오늘 제가 거의 최초로 민주당 세게 때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실드만 치려고 했더니 안 바뀌어 이 새끼들이. 여기까지 할게요.